근데 이 무인기는 네. 풍선하고 다르게 좌표가 입력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좌표가 어디였는지 파악하셨어요? 네네. 좌표도 이것은 가는 경로도 좌표를 여야 되고요. 오호. GPS로 오. 한 2, 30km나 뭐 어떤 키로 이 꺾어질 때마다 였습니다. 아. 방향을 틀 때마다 아. 그래 좌표를 입력을 해야 되고 최종 목표 지점은 이제 전단을 삐라를 투하하는 지점. 아. 그거는 최종 목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입력을 해서 그 지역에 가면은 전단통이 분리가 됩니다. 네. 분리되면서 삐라가 떨어지는 거죠. 오, 그럼 그 지점이 어디였어요? 그것도 확인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10월 3일 날은 좌표로 받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북한의 15관사라고 해서 간저러 15관저. 어디에요, 여기는? 15관저는 평양에 있는 아주 주요 핵심 시설입니다. 예. 김정은의 숙소로 추정이 되고 아. 그 부근이 이제 핵심적으로 노동당 1호 청사나 호위사령부 또는 김일성 종합대 외무성 내각 종합청사 등 핵심 그런 기관들이 있는 쉽게 겁니다. 북한 지도부가 몰려 있는 네네. 곳이네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남동과 용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실과 뭐 이런 지역에 보냈던 걸로 보이고요. 이것이 전투 실험을 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 1km 상공에서 삐라를 투하하면은 한 지상에 한 2km 정도 범위까지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분산되니까. 퍼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역의 주요 시설에 아. 예, 떨어지는 거죠. 네네. 아.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도발을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쉽게 거죠. 평양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네.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자극을 시키려고 했다. 네네.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바로 그것도 김정은에 대한 욕설이나 비판 내용이 많잖아요. 최고조는 모독이죠. 최고조는 모독이니까 네. 그럴 때는 북한 군부에서 바로 대응 도발을 하지 않으면은 예. 본인들 잘렸잖아요. 옛날에는. 불충죄가 되는 거죠. 불충죄. 그러니까 예. 예전은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적인 위협으로 대응을 했으니 천만 다행이었던 거죠. 우리로 봐서는. 그러면 10월 3일에 띄운 무인기의 좌표가 15관저였고 네. 그럼 8일 날 띄운 건 어디였습니까? 8일 날 띄운 거는 그날은 아예 15관저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실무자들한테 예. 이 좌표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예. 오. 그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 15관저를 찍을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15관저라 예. 처음에는 좌표로 줬는데 예. 9일 날 떨어질 때는 15관저 부근에 투하해라라고 임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임무를 준 주체도 확인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시했는지? 일단은 드론 사령관이 예. 이제 비하기를 통해서 백령도 있는 부대 지휘관한테 전화를 했고 사령관이 직접?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그 사이에는 사실 사령부 밑에는 여단이 하나 있고 대대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격려하지 않고 바로 백령도에 나가 있는 중대장 또는 소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가는 경로와 목표 지점에 전화를 줬고 이것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이륙하기 한 3, 4시간 전에 줬다고 해요. 사령관이 소대장, 중대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15관저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은 네. 드론 사령부는 없습니다. 왜냐? 이 효과 있는 데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삐라를 뿌리는데 그럼 드론 사령부의 정보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첩보를 하면은 그 합참의 정보본부나 네. 이런 데 보고해서 그런 데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5관저 정도 찍을 수 있는 데는 고위급이죠. 대통령실 뭐 안보실이라든가 합참의 정보본부라든가 방첩사라든가 그 정도가 아니면 평양에서 어디에 뿌렸을 때 가장 북한이 아파할 것인가 찍을 표적은 그래서 15관저 정도 찍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드론 사령부 그 이상에서 이 목표 계획을 했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던 우리 군과 정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교는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VIP랑 장관이 그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사령관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우리가 보낸 무인기는 소음이 심한데도 저고도에서 전단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해 발각되기 쉬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뭐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2.3 계엄을 앞두고 시행된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진실.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양 형제산 부근에서 수거했다며 날개가 부서진 흰색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시 부인했다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MBC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자신들이 개발해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를 비교한 건데 두 무인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같은 구도에서 찍은 사진과 설계도를 분석해보니 날개 구동기와 안테나, 엔진 배기구 등 핵심 부품들이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에는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랜딩폼이 없다는 게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연구소는 만약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전단통을 달았다면 랜딩폼 자리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이 기종이라면 서해 백령도를 출발해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인기는 2km까지 소음이 들린다며 만약 군이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수십 바퀴를 도는 항적도 확인했고 그럼 들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이적재, 그다음에 불법 전투 개시, 예비 음모, 선전선동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계엄 명분으로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